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사입니다. 오늘 2025년 6월 2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굉장히 일찍 찍거든요. 10시 13분인데 뭐 보고서랑 싹 다 정리했어요. 근데 왜냐면 오늘 제가 저기 강연회 가는 또 지방이 있어가지고 좀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내려가야 돼서 KTX를 좀 타야 돼가지고 미리 좀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 자료는 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오늘 좀 좋은 뉴스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24시간 안에 합의할 거다. 이렇게 좀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소식을 전해왔고, 그게 이제 기폭제가 돼서 오늘 국내 증시는 폭등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뭐 오후에 제가 몇 포인트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아마 좀 급등한 상태로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정말 뜨겁습니다. 이게 시장이 와 정말 이렇게 코로나 때 뭐 이상으로 센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지난 몇 년을 못 갔으니 그게 이제 응축된 힘이 위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주요 내용들 먼저 좀 소개해드리면 미국 마감 시황하고요. 이제 LTC 소액주주 참 저도 꼭 응원합니다. 예, 정말 소액주주분 혼자서 이제 1인시 저기 거래소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 상법 개정 지금 앞두고 있는데 뭐 제발 이렇게 중복 상장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 네. 뭐 덕산 네오룩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로켓속 저희 속보 어떤 거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란 완전 휴전에 합의했다는 내용하고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00조 갔어요.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 내용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여보 그 돈으로 주식하자면 뭐냐면 이제 예금에서 주식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더 빠지고 더 안전하게 비만약, 그 다음에 배당 분리과세 추천 종목, 화학 쪽에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려낼 때다. 여기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얘기고, 그다음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공포 마켓, 이것도 반도체 얘기입니다. 반도체 어제 수출 규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장비, 그리고 원자재 전망, AI 백조 펀드 속에 숨어있는 로봇이 있다. 이걸 좀 보자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퀀트 쪽인데 자사주도 많고 수령금도 많고 PBR 1배 이하. 요건 제가 이제 저희 회사 보고서에서 그것만 좀 따로 떼봤습니다. 삼성 SDS, 코오롱인더, 삼성 E&A, 세아베스틸지주, 공시는 LG CNS, 한국조선해양, 파크시스템즈, ISC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우루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이제 이란이었고, 유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증시는 크게 올랐고요. 예, 유가가 이제 이렇게 급락한 이제 뭐 가장 큰 이제 배경은 뭐 결국엔 이란이 카타르를 공격했거든요. 미군 기지. 근데 미리 다 알려줬대요. 트럼프한테 우리 이때쯤 여기 공격할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이 다 격퇴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란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알려주고 미사일 쏜 거예요. 네. 그래서 영향이 없었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는 폭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카타르 미군 기지에 미사일 발사했지만 이제 미군의 피해도 없었고, 그리고 테슬라 오늘 좋았습니다. 로보택시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이제 오늘 8%. 그 다음에 미셸 보우만이라고 진짜 매파 중에 매파인 분이죠. 이분이 금리 인하 해야 된다. 갑자기 비둘기가 됐어요. 그 내용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란, 카타르의 미군 기지 향해서 미사일 발사했지만 영향은 없었고,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안 하는구나. 이제 시장 안도했고, 유가가 진짜 중요해요. 어제도 오후에 유가가 못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유가 이게 유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시장이 이미 눈치챈 거고요. 빠진다는 건, 안 오른다는 건 해협 봉쇄 안 하겠구나. 근데 뭐 모르죠. 사실 누구도 명확히 할 수 없지만 조짐이 보였고, 이제 밤에 이런 뉴스가 나왔고, 트럼프는 환영했습니다. 이란한테 감사하다. 미리 통보해줘서. 이란의 보여주기식 보복 공격이었고, 외무장관도 이란의 미국 공격에 대응했을 뿐이고 긴장 악화 원치 않습니다. 피했고요. 그 다음 미셸 보우만 연준이사는 7월 금리 인하 지지한다. 갑자기 이들이 왜 이러죠? 윌러 연준이사, 미셸 보우만 둘 다 좀 매파인데 바뀌었습니다. 지금 생각이. 테슬라는 이제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공개 출시했는데 아직은 체험자만 미리 받아서 하는 거고, 일반인 공개는 언제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가는 좀 호평이 나오면서 급등했고, 또 뉴욕주에서 이제 미국 내 첫 대형 원전 건설 추진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1기가와트 원전 하나 정도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원전 프로젝트 신속 승인 명령이 이번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와 주가는 반비례인 게, 이게 어제 이 유가예요. 유가 흐름 보이시죠? 유가 오르면 S&P가 빠집니다. 유가 급락하면서 이때 저 이라크 그 이제 카타르에 미사일 쐈을 때 이란이 여기 그때 어떻게 되죠? 유가가 이제 그 급락하고 증시는 급등해 버려요. 완전 반비례죠. 네. 그래서 이게 하루 동안의 유가 흐름이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원유값 하락을 원하고 있고요. 그게 나오니까 바로 급등했다. 네. 그래서 시장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됐고, 심지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합의한다, 이제 휴전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매파의 여왕이 이제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인데, 이분이 작년부터 계속 금리 인상 막 얘기도 혼자 하고, 금리 인하 절대 반대한 분이거든요. 근데 아니 갑자기 금리 인하제요, 7월에 뜬금없이. 그래서 내용은 비슷해요. 물가가 제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고용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연준은 물가보다 고용 신경 써야 된다. 트럼프 아니 그 파월 의장은 정반대예요. 파월 의장 뭐라고 하냐면 물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면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서로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그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이유는 있어요. 그 미셸 보우만하고 윌러는 내년에 차기 연준 의장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지금 잘 보여야 되거든요. 저 이렇게 금리 인하에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뭐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정말 금리 인하에 굉장히 비판적인 이 두 사람이 비둘기가 된 거는 되게 의미가 있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선택지는 세 개지라는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항복, 제한적인 보복 및 핵시설 은폐,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가능성은 제한적인 보복이 가장 그 가능성 높지 않냐. 그리고 지금 실제 제한적인 보복했죠. 핵시설 은폐할 가능성이 높고,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가능성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2번에 베팅했고,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제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오스틴 주변에 본인이 직접 탔는데 편안했고 안전했고 개인화된 경험을 줬다. 다만 바클레이즈의 댄 레비는 너무 낙관론이 지나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시장은 일론 머스크의 그 손을 들어줬습니다. 8% 올랐고, 엔비디아는 큰 이슈 없었고요. 알파벳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구글의 그 AI 서비스 제미나이로 호평을 했지만, 예, 제미나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다만 검색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위험하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오히려 알파벳은 검색 점유율 하락 가능성에 마이너스 1% 하락을 했고, 힘스, 노보노디스크가 그 위고비죠.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이제 힘스의 원격 의료 플랫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못하게 하겠다. 왜냐면 힘스가 위고비의 핵심 성분 있죠. 세미글루타이드가 있거든요. 이걸 모방품을 제조해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제 허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거 법 위반 아니냐, 그렇게 좀 발표를 하면서 판매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힘스 주가가 하루에, 그러니까 위고비 복제품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그동안은 좀 냅뒀는데, 그래서 박살이 났습니다. 주가가 완전. 엑소모빌은 이제 유가 급락하면서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이슈 중에, 네, 잠시만요. 자, 이분이신데요. 그 여기 보니까 뉴스에 나왔어요. 그 LTC 아시죠? LTC 저도 그 무진전자도 인수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알짜 회사를 잘 인수했는데, 그 자회사 LSE를 갑자기 상장하겠다고 이러니까, 이게 바로 쪼개기 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회사를 상장하면 이중 상장, 이제 중복 상장이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소액주주 가치가 훼손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 이제 반려해달라는 거죠, 상장 심사.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응원하고요. 예, 정말 이게 1인 시위하고 계시고, 그 주주행동 플랫폼 있죠, 그 액트. 예, 그 주주분들은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소액주주 연대로 행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같이 모이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직은 상법 개정이 통과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상법 개정은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중복 상장 이슈로 소액주주 가치가 훼손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이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거죠. 소액주주 가치가, 이걸 결정했을 때 소액주주 가치가 훼손됐으면.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글도 유튜브를 따로 상장하지 않고 아마존도 AWS 분리 상장 않는다. 근데 LSE의 그 핵심 자회사거든요. 이게 LTC의 핵심 자회사가 LSE예요. 굉장히 알짜 기업인데 이걸 상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알짜가 또 뛰어나가는 거죠. 이런 거 막아야죠. 그래서 저도 계속 언급을 하고요.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한번 좀 해드렸고,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저희가 투혼투게더도 올려드렸지만 이스라엘 이란 완전 휴전에 합의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 SNS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유가 급락하고, 지금 최대 리스크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잖아요. 이게 해소된 거잖아요, 결론. 그래서 오전 7시 30분 그때 썼을 때 기준으로 이제 선물 지수는 이제 오르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도 적어드렸지만, 이거 이제 저희가 투혼투게더에 한 7시 한 30분 좀 넘어서 바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딱 이 뉴스를 보자마자 이제 아마 눈치채셨겠죠. 아, 한국전력, 대한항공,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석유화기업, 뭐 이런 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뭐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특히 한국전력과 대한항공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00조 원 이제 도달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바로 저희가 속보로 또 올려드렸고요. 예, 정말 역사적인 날이에요. 한국 증시 역사상 삼성전자 이후로는 누구도 200조 간 적이 없잖아요. 옛날에 LG엔솔에 한번 도전하려고 했는데 뭐 안 됐죠. 예, 안 돼 버렸고, 지금은 뭐 시총이 많이 떨어져 버렸고, 예, 결국 하이닉스가 2등 자리를 다시 꿰차면서 200조. 지금 삼성전자도 추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지금은. 예, 1등이 됐어요. 반도체, 메모리 1등은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AI 시대 데이터 센터의 고사양 HBM 반도체, 특히 HBM은 싸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능이에요. 맞춤형으로 잘 만들어줘야 돼요, 성능을.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하이닉스가 잘하고 삼성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등으로 밀려난 거고,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하이닉스가 시총 200조 원이라는 역사적.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좋은 현상이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삼성전자 외에는 200조 이상 간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이 탄생했다는 거 정말 역사적인 상황이죠. 예, 대단한 겁니다. 또 다른 200조가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기업이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200조가 또 탄생하기를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삼성도 더 오르고, 삼성도 지금 시총 이 정도면 뭐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또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이제 저희 카드 뉴스로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WTS나 뭐 MTS나 이런데 저희 투혼투게더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 올려드렸죠. 로켓 속보도 있고, 어제 저희 스테이블 코인 하나 여기 있네요. 저희 그 디자이너 분이 또 만들어 주셨고, 스테이블 코인 좀 어렵죠. 이게 도대체 코인은 코인인데 뭐 비트코인하고 뭔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있고 암호화폐가 있거든요. 가상화폐가 가장 큰, 그러니까 가상,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어떻게 보면 진짜 돈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가상 환경에서 있는 하나의 화폐죠, 화폐.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시장에서는 신뢰를 해버리니까 진짜 돈이 돼버리는, 예, 이제 이걸로 바뀌게 됐고, 근데 그 안에 암호화폐가 또 따로 있는 거죠. 예. 스테이블 코인은 근데 같은 암호화폐지만 결이 좀 다르다. 스테이블은 뭐 언어 그대로 안정적인,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 엄청 심하잖아요. 스테이블은요 그냥 가치가 유지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고, 그러니까 결제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일단 사용이 가능하죠. 근데 투자 자산으로서는 가격 변동이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변동이 없으면 똑같으면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가격이 안 바뀌면. 그죠? 예, 변동이 있어야 이게 그걸 따라서 이제 투자해서 수익을 나는 거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정반대예요. 변동성이 없고 투자 자산이라기보다는 결제, 가치 저장, 화폐 대용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그러고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달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법정화폐 담보, 그러니까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법정화폐 담보용이 가장 기본이고, 법정화폐 뭐예요? 달러, 원, 위안 뭐 이런 게 되겠죠. 여기다 연동시켜요, 가치를.
그래서 코인 발행사가 발행한 코인의 총량 있죠. 뭐 100을 발행하면 그만큼의 돈을 은행 계좌에 예치해줘야 돼요. 이 예치된 돈을 담보로 코인의 가치를 보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여기 있죠. 1달러어치의 코인을 거래소에서 매수를 해요. 그러면 거래소가 요청을 하죠. 야, 1달러어치 발행해줘 코인. 그럼 거래소가 여기서 코인 회사로부터 1코인 받아서 넘겨줍니다. 그럼 이 1달러가 여기 발행사로 가잖아요. 근데 이 1달러를 발행사가 따로 보관해야 돼요. 안전한 곳에. 달러로 보관하든가 아니면 단기국채를 삽니다. 미국의 단기국채를 사겠죠. 달러니까.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코인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코인 딱 갖고 가면 야, 나 다시 달러 줘. 그럼 줘야죠. 은행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은행 예금 넣어놓고 나중에 찾는 것처럼. 이런 구조입니다. 그럼 이 발행사의 힘이 커지겠죠. 발행사는 은행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예치금 가지고 이자도 벌 수 있어요. 단기국채에 넣어놓으면 이자 나오죠. 그 이자 수익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의 권한을 얘네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카카오페이부터 막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기 신용카드 결제 기능,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라기보다는 결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마트나 이런 데선 자체적으로 코인 만들겠다. 이러면 이 코인으로 월마트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럼 신용카드 수수료 안 내도 되죠. 만약에 신용카드 사람들이 예전처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은행은 안 좋아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 신용카드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줄겠죠. 그래서 요즘에 뭐 미국도 비자카드 막 폭락하고 그래서 절대로 보관된 돈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은행의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금융시장이 큰 변화예요. 진짜. 이게 되면. 트럼프가 이걸 원해요. 지금. 은행의 헤게모니가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로 도입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법안 발의가 됐거든요. 7월에 좀 더 보완해서 한다고도 하는데 법안이 통과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요청만 하면 금융위가 인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발행이 가능한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가지고 결제하시고 그럴 수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하나의 은행이 되는 건데 발행사가 거기다 돈 맡기는 거랑 똑같죠. 대신 코인 받고.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그걸 많이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신용카드도 편하잖아요. 그냥 뭐 혜택도 많이 있고 막 포인트 같은 거. 근데 이거를 당장 바꿀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입은 돼도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은행이나 신용카드에 큰 영향을 당장은 줄 거라고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빠진다면 저는 또 오히려 은행이나 신용카드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지만 시장은 이제 걱정하는 거죠. 야, 은행과 신용카드의 저 기득권이 이제 깨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밸류가 떨어지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뭐 프랑스나 이런 데 뭐 저는 유럽에서는 빵집이나 가전 매장에서 물건 구매하고 실제 결제도 가능합니다. 월마트는 지금 발행 검토 중이고요. 그래서 비자, 마스터카드 주가 폭락했고 페이팔은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죠. 미국의 페이팔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페이팔 USD를 발행하고 이를 자사의 결제 수단으로 지원 중에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거를 갖고 있는 코인, 어떻게 보면 이제 코인이죠. 페이팔 USD 보유한 이제 분한테는 이자를 줘요. 은행처럼. 은행과 똑같죠. 은행도 우리한테 이자 주잖아요. 돈 맡기면. 여기는 연 3.7% 이자를 준대요.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야, 내가 너네 발행사한테 돈 맡기는 거니까 내가 대신 코인으로 받지만 이자 줘. 이럴 수 있는 거죠. 대출 기능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출 기능 넣으면 진짜 은행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지금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고 또 지니어스 액트 이런 이제 법안이 통과됐고 그래서 서클 세계 2위 코인 발행사죠. 스테이블 코인. 주가가 단 며칠 만에 300% 이상 폭등했고 한국에서는 이제 아직 불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발의를 하나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디지털 자산 혁신법 발의를 하나 더 준비 중인데 자기 자본 10억 원 이상 보유한 비은행 기업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금융위원회 인가받아서.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지금 월 이용자 수가 2천만 명이에요. 카카오페이 파급 효과가 엄청 크겠죠. 저 막대한 가입자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2천만 명이 고객이 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막 상한가 갔던 거죠. 그래서 실제 발행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영향력은 전보다 다소 약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해가 되세요? 어떤 건지? 와,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빵집에서 빵 사 먹고 은행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 받고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어떤 또 변화를 초래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고, 저희 음성 해설로도 저희가 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머니부부 현상이 좀 펼쳐지고 있어요. 여보 그 돈으로 주식하자.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 넣지 말고 주식하자 이거죠. 은행에 정기 예금 말고. 그래서 실제 지금 요구불 예금 있죠. 이건 언제든지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잔액이 급증했어요. 13조나. 그럼 이 돈은 어디로든 가려고 준비하는 자금이에요. 예. 정기예금 잔액은 2조 원 넘게 감소했고, 이탈된 자금은 상당 부분 증시로 향한 거죠. 투자자 예탁금 한때 65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전에 45조. 뭐 70조 넘을 수도 있어요. 이 분위기면. 이제 진짜 주식의 시대가 열려버렸으니까. 왜 올렸는지 뭐 이유는 많이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이것도 저희가 아마 그 오늘이나 내일경에 아마 올라올 거예요. 저희 그 카드 뉴스로. 근데 이제 그 전에 미리 좀 말씀드리면 조선일보에 아주 좋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만약 혈투죠.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가 비만 치료제 두고 혈투 벌이고 있고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냥 딱 주사 맞고 끝 이게 아니고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모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항상 업그레이드를 해야 뭐가 발전이 되잖아요. 그죠? 네. 맨날 똑같은 거보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정말 뭐 주말에 정말 저도 뭐 놀고 싶죠. 저도 놀고 싶어요, 솔직히. 주말에. 네. 그래서 뭐 골프 치자는 사람도 있고 뭐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근데 뭐 전 칠 시간도 없어요. 못 칩니다. 그 몇 시간 거기다 칠 수가 없어요. 네, 주말에 이게 이 많은 변화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저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 예. 공부를 하니까 주말에 또 싹 다 정리하니까 주말 이틀 동안 뭐 자료의 퀄리티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고, 예. 뭐 강의 들으신 분들의 만족도도 되게 높으신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 제가 하고 있지만, 예. 제가 뭐 강의를 뭐 저희 회사 것만 하는 건 아니죠. 뭐 여러 군데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주말을 이렇게 해놓으면 또 되게 또 도움도 많이 돼요. 이제 그러면서 저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똑같은 것보단 계속 이제 학습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라이릴리와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켄지는 비만 치료제가 이제 향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18개 중에 하나로 꼽았고, 향후 2040년 시장 규모가 지금의 12배 늘어난 386조 원까지, 그리고 비만 그 인구는 이렇게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근데 비만 치료제가 늘어나면 이렇게 인구가 오히려 줄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비만 이제 인구가 체중 감량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받은 위고비는 이제 기적의 비만 21년도 승인받았고, 그게 GLP-1이라는 호르몬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방해서 몸에 이걸 넣어버려요. 그러면
얘가 몸에 침투해서 야 먹지마 먹지마 식욕을 감퇴시켜. 그 다음에 음식물이 위에 있는 걸 늦게 낮춰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만감이 드니까 안 먹게 돼요. 근데 부작용도 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섞어요. 이중작용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겁니다. GLP-1 수용체를 넣고 하나 더 넣어요. 폴리펩타이드 수용체를 여기다 하나 더 넣습니다. 이중작용제. 그래서 부작용을 완화시키고요. 지방의 소화, 저장, 분해 과정에 이제 관여하고 하나 더 있어요. 글루카곤 수용체. 간에서 에너지 소비와 지방. 이 세 가지 같이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한미약품이 하고 있잖아요. 한미약품이 저 세 가지, 3중 작용제 해가지고 이번에 임상 데이터도 괜찮게 나왔죠.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넣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럼 진짜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에는 이제 이중작용 치료제가 좀 들어가 있고, 예. 젯바운드와 이고비를 비교하는 임상에서 젯바운드를 투약한 환자가 64.6%가 전보다 15% 이상 감소했는데 위고비는 그 중에 40%밖에 몸무게가 15% 이상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젯바운드가 이제 성능이 더 좋아졌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젯바운드 위고비고 체중감. 그래서 일라이릴리 주가가 훨씬 좋았어요. 이 경쟁에서 약간 앞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여기 노보노디스크도. 그래서 GLP 수용체 작용제 초석을 놓는 데니얼 드러커 토론토대 교수는 젯바운드 뇌에 있는 GIP와 GLP-1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동시에 작용해요.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살을 빼게 한다. 앞으로 2개에서 4개 수용체. 그러니까 그 아까 작용제 있잖아요.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4개까지. 노보노디스크도 그래서 이번에 카그리세마라는 신약 개발 중이에요. 네. 이 약물은 최소 25%의 체중 감량 효과. 여기에 어쨌든 이제 다양한 그 기전을 넣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일라이릴리가 개발하는 레타토르타이드는 3가지래요. 이거 하고 있고 한미약품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진화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먹는 걸로 비만 치료제를 이제 알약 형태로 이거 이제 임상하고 있죠. 알약하면 너무 편하죠. 주사 안 맞아도 되고 하루에 그냥 한 번 먹으면 돼요. 그냥 알약으로. 얼마나 편합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 알약으로 먹잖아요. 뭐 그럼 똑같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부작용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저건 이제 기술적으로 보완을 계속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근육량이 좀 빠지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개선을 시켜야 되겠죠. 근육량 빠지는 문제도.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기 위한 여러 이제 옵션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만은 이제 미국에선 질병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도 계속 커질 것 같고 뭐 의료보험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비싸요. 아직까지는 뭐 싸지 않은 제품이지만 점점 가격도 낮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또 지방간 치료,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에도 효과가 있고 정말 만병통치약 같은 지금 이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일라이릴리랑 아무튼 노보노디스크가 석권을 했고 뭐 다른 기업들이 이제 추격을 할 텐데 뭐 그 간극을 얼마나 좁힐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은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개발 중인 회사 한미약품, 약효를 늘리는 거 펩트론, 경구용 먹는 거 알약 형태,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기술이고요. 비만 치료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케어젠, 근육 손실 방지하는 거 있죠. 그것도 케어젠이 하고 있죠. 건강기능식품. 비만 치료제 ETF는 이제 오잼이라고 미국에 이런 이제 관련 밸류체인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슈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 관련해서 배당 분리과세 배당성이 35% 이상이면 배당 분리과세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의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는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분리과세 수혜 종목으로는 지급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거 돈도 벌어야죠. 배당 의지가 좀 강하고 최대 주주가 할 수 있는 유인이 있냐. 그래서 화학 쪽에선 KCC, 금호석유, OCI 홀딩스를 꼽아주셨고 정유는 HD현대를 GS랑 같이 좀 꼽아줬습니다. 그 중소형 정유사 중에 한국 쉘석유라고 아세요? 그 쉘 있죠. 쉘이 글로벌 종합 에너지 이제 기업인데 한국 법인이에요. 투자법인. 여기가 윤활유랑 이제 그리스라는 걸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배당 성향이 무려 88.8%고요. 배당 수익률 원래 고배당주로 정말 유명합니다. 요새 근데 주가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에 어제 말씀드렸죠. 잠깐 액침 냉각 하는 그 액체 있죠. 예, 그것도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도 이제 부상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배당 분리과세 관련돼서 화학 쪽에서 좀 언급을 해주셨고, 헬스케어는 이제 의료 관광이 가장 큰 지금 키워드는 맞죠. 그래서 피부과 지출 급증화. 요새 뭐 중국인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정말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정말 예, 끝없이 성장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좀 최근에 이제 스킨 부스터로 이게 아무튼 보톡스나 이런 필러 말고요. 스킨 부스터는 이제 파마 리서치 연어 생식세포 여기다 넣는 그런 방식인데, 톡신 필러에 의해서 이 시장도 이제 제3의 미용 시술 카테고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헬스케어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거예요. 그 이제 수술 로봇 관련된 이제 이슈니까, 현재 한국에서 로봇 수술 건수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를 이용한 수술이 제일 많고, 미국의 인공관절 수술 중에서도 20%. 그러니까 로봇 수술도 점점 이제 대중화되고 있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고영, 큐렉소, 미래컴퍼니 등의 업체들이 좀 있고, 시장은 아직 좀 작지만 경쟁 강도가 좀 높지 않거나, 그런 뇌수술, 이미 업계 표준인 시장이 존재하는 시장, 복강경 관절수술 로봇, 여기는 이미 업계 표준이 존재하는데 이런 시장에서 서로 좀 경쟁하고 있다.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는 25년 1월 뇌수술용 로봇 카이메로 FDA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 미국에 첫 장비를 출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해서 의미가 있죠. 다만 이제 이 매출 비중에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5%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멘텀이 되는 거죠. 고영은 기술력이 있는 거니까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큐렉소는 이제 무릎 관절 수술용 로봇 큐비스 조인트를 출한 후에 이제 한국과 인도 중심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인도에서 지금 고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나가면 또 카피하는 회사들이 나와요. 복제하는.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다시 올해 1분기부터 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릎용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는 이제 25년 내 유럽 허가 및 미국 허가 신청. 이게 또 모멘텀이 되겠죠. 만약에 된다면. 그리고 임플란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사 임플란트만 사용 가능한 경쟁사와 달리 큐렉소는 이제 주요 제조사, 많은 제조사 임플란트를 사용 가능한 호환성도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실적도 좀 좋아질 것 같고, 긍정적인 내용을 좀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헬스케어 이슈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도체는 지금 관세 넘어 관세 이런 내용인데, 이게 그 HBM3 보이세요? 이 왼쪽이 여기가 보이시죠? 왼쪽 HBM3가 이렇게 생겼어요. GPU 위에가 CPU죠. 예. 이 둘을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DDR 있죠. LPDDR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일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HBM3 쪽까지 좀 한 템포 좀 걸리죠. HBM4는 이렇게 돼 있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CPU가 필요가 없고요. GPU가 역할을 다 해요. 엔비디아 GPU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인텔의 존재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인텔은 CPU 위주로 하니까. 그리고 이 LPDDR이 저게 아무튼 DDR 메모리 반도체예요. 네, 저전력, 로우 파워라고 하니까. 근데 저게 HBM에 따닥따닥 다 붙어 있어요. 네,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HBM4E, 요건 HBM4 이상인데, 아무튼 이제 4E 버튼 하이브리드 본딩 또 적용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발열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의 HBM은 GPU에 연결되어 있어서 CPU에 연결된 LPDDR 처리한 그 데이터를 HBM이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HBM 용량도 많지 않아서 이제 병목 현상이 자꾸 발생할 수 있대요. 근데 HBM4는 HBM 자체에 LPDDR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받는 거예요. 데이터를, 메모리를.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HBM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CPU에 붙었던 이 메모리 데이터가 이렇게 통해서 한 다리 건너서 오는데, 얘가 그냥 바로 전송해 주는 거예요. 중간 필요 없어요. 아,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옛날에는 CPU라는 어떤 이 경로를 통해서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리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냥 1대1로 줘요. 이런 정보 있어요. HBM 바로 쏴줍니다. 훨씬 빨라지죠. HBM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이닉스 주가 오르는 건 이 그림에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하이닉스가 강한지. 헤게모니가
HBM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아,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미국의 공포 마케팅이래요. 그 중국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를 규제하는 거. 어제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이건 뭐 공포 마케팅이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 압박 카드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좀 내용이고, 주가 조정은 좀 과도한 것 같다. 어제 삼성이 좀 빠졌죠. 그래서 피해가 가긴 좀 쉽지 않고, 이걸 또 규제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피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 매수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에 불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자재 전망인데, 물론 이거는 어제 나온 보고서니까 어제,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이 이제 거의 합의가 되고 있잖아요. 종료로. 그건 반영 안 됐지만 25년은, 그러니까 명확한 건 공급 과잉이에요, 원인은. 근데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오른 거죠. 그래서 유가 뭐 물론 이제 오펙 플러스 증산 가속화로 이란 전쟁이 설사 가격화돼도 3개월 내에 다시 안정화된다고 보고, 근데 3개월이 아니라 그냥 바로 안정화돼 버렸어요. 어쨌든 공급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당사가 보는 유가 전망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쪽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 전망은 상반기 이제 모멘텀은 금 가격의 근본적 상승 요인이었다. 달러 인덱스가 90까지 하락하게 되면 금 가격은 급등한다. 달러 가치가 중요하대요. 달러가 내리면 내릴수록 금은 오르고, 달러가 오르면 오를수록 금은 떨어진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중요하고, 근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돼서 금은 좀 떨어지겠지만, 달러가 계속 약해진다면 금값의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냥 구리 가격 전망도 했는데, 구리는 좀 수요가 부진할 것 같아요. 공급도 되게 부족한데 수요 부진 때문에 조금 부진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좋다. 그래서 구리 값이 좀 떨어지면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 있다. 이런 이제 원자재에 대한 내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봤고, 로봇은 AI 100조 펀드, AI 100조 펀드 이제 출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로봇은 안 들어간 거 아니냐. 국민펀드 형태거든요. 그래서 국책은행이나 연기금이 출자하는 어떤 펀드에 민간으로 구성된 이제 자펀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부와 민간이 같이 하는 건데, 여기 첫 번째 최혜주가 어디에? 울산 데이터 센터, 소버리네, 정부가 주도한. 여기 뭐 관련주가 그래서 어제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아직 로봇 관련 이슈는 없다. 네, 근데 로봇도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K 휴머노이드 이제 얼라이언스 정책이 25년 발표가 됐거든요. 이걸 뒷받침하는 정책이 후속으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기존에 참여하는 업체 중에 경쟁력 뛰어난 거, 휴머노이드 비중 높은 거, 또 새롭게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발굴하자. 그래서 기존의 업체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또 여기 배터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SK온과 삼성 SDI를 좀 꼽아주셨고, 현대자동차와 같은 이제 종합 로봇 업체,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에 이제 새롭게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 그게 이제 로봇 업체, 그 현대차와 같은 종합 로봇 기업, 현대모비스, 하이젠 RM, 사명 같은 액추에이터 만드는 기업, 시메스 및 클로버 같은 그 플랫폼 공급 업체, SI 업체들, 요거 뭐 삼성 SDS나 LG CNS 같은 기업들이겠죠. SI는 기업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담당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참여하지 않겠냐. 그래서 로봇도 어제 로봇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정부 정책을 한번 기다려보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사주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기업을 하나 이제 보실 때, 저도 대형주 위주로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중소형주 중에서 자사주 비율이 좀 높은 기업들, 에스텍 자사주 비율 22.9 정도 되고요. 순현금이 43, 시총에 PBR이 1배, 배당 수익률 4.6이니까 굉장히 알짜 회사 중에 하나죠. 모토닉 자사주 비율 34, 순현금이 122% 되고 PBR도 낮고, 예. 그리고 배당도 되게 많이 주죠. 서울가스, S&T모티브, 서희건설, KC, 예. 그리고 대창단조. 요 맨 왼쪽에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 전체 주식의 몇 프로? 요 62%는 뭐죠? KC는 요게 전체 시총 대비 순현금. 순현금이 절반만 넘어도 많은 거거든요. PBR 1배가 안 되죠. 0.4. 다만 배당은 많이 안 줍니다. 1.3% 정도. 요 네 가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 비율, 순현금 비중, PBR, 배당 수익률. 예. 그리고 T3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죠. 한양 ENG도. 와, 이렇게 한양 ENG도 배당도 잘 주고 하는데
시총 대비 현금도 엄청 많은데 참 주가 안 가요. PHA도 마찬가지. 아이디스, 세방전지까지. 요렇게 이제 한번 적어드렸으니까 요런 그 약간 이제 모아놓은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성 SDI가 어제 뭐 엄청 올랐죠. 요새 뭐 벌써 20만 원 근처까지 왔어요. 아니, 순식간입니다, 진짜.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24년부터 금융위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이 시작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향후에도 행안부 및 대법원 등 주요 공공기관들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발주 물량들이 늘어날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AI 활용 증가로 GPU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동탄에 데이터 센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동률 상승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서관이 있어요. 동간 서관 데이터 센터. 거기 서관에 GPU 설치해서 가동을 하겠다. 지금 서관은 아마 가동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가동되면 더 매출 성장 나올 것 같고, 주주환원 왜 기대하냐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이제 8%인데 이걸 11%까지 높일 것 같고, 현금이 많아요. 순현금이 무려 5조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좀 뭔가 주주환원 같은 액션을 취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도도 되게 좀 안 좋았지만 이제 2분기를 바닥으로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3년 동안 좀 안 좋았거든요. 아라미드 섬유가 주력인데 요게 이제 통신 케이블이나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코드, 방탄 소재 생산 요런 이제 소재로 특수 소재인데 생산 능력이 이제 세계 3위고요. 네, 수출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났다가 5월에 좀 돌아섰습니다. 이제 바닥 찍은 거고, 통신망이 확대되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으로. 거기에 이제 이런 아라미드 섬유가 통신 케이블 같은 데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설비 가동률 회복도 지금 동시에 발생하고 있고, 가동률이 50에서 70%까지. 한국 제품 수출은 30% 이상 늘고 있고 4분기엔 100% 가동. 또 중국의 아웃도어 회사 지분 갖고 있어요. 중국의 유명한 그 안타그룹이 50%, 코오롱이 25%, 코오롱 인도가 25%. 이렇게 해서 합작법인 코오롱 스포츠 중국 홀딩스인데, 여기가 매출이요 23년에 2,900억, 24년에 5,000억, 올해 1조 원 예상을 한대요. 정말 엄청난 성장인데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주가에 긍정적이다 라고 보고 있고, PBR은 0.3배밖에 안 되고요. 다만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익을 키워야 돼요. 매출을 통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원래 배당이나 이런 성향 보면 그렇게 뭐 주주 가치에 신경을 쓰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가가 이게 주주환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익성, 업황 부진이 좀 문제다. 그래서 업황이 좀 설 필요가 있고, 바닥은 찍은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 E&A는 이제 키움증권의 신대현 연구원님, 어제도 삼성 E&A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회사가 바뀌고 있고요. 모듈 공법, PC 공법 이런 걸 통해서 AI로도 설계 자동화, 생산성이 증가하고 문서도 다 AI 처리. 그러니까 비용을 전반적으로 다 줄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화공 부분, 석유화학 플랜트 같은 거, 이게 점점 마진도 높아지는 게 저렇게 원가 절감을 하니까. 그리고 투자 파트너십도 공고하고, 최근 내래 지분 투자 허니일과 SAF,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유죠. 항공기에 쓰이는 이제 연료유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 얼라이언스를 결정을 했고,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건설을 담당해줘요. 내일은 이게 알카라인 전해조와 PM 전해조 스택 기술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수소 관련주죠. 삼성 E&A가 이제 그린 수소 시장에서 영향력을 좀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도 삼성 E&A 덕에 비용을 낮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좋은 품질을 값싸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E&A가 거기에 지금 특화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미래가 밝아 보이고요. 예. 내래 프로젝트는 대부분 중소형이었는데, 대규모 설치에 있어서도 삼성 E&A 역할은 증가할 것 같다. 그러니까 중소형 회사들이 이제 좀 사이즈업을 하겠죠. 키우겠죠. 그때도 삼성과 파트너십을 맺을 것 같고, 또 여러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다 대부분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들. 다 알짜 기업들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M&A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탄소포제, 이 연료전지, 뭐 폐기물에서 지속가능 항공유까지
기존 전통적 산업에서 벗어나서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사업 계획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고,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부진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양호한 그 실적을 조금씩 꾸준히 그래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삼성 E&A의 이런 원가 경쟁력, 가성비, 그 다음에 친환경 어떤 이제 건설 시설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건설 능력이 검증됐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시장. 그래서 미래는 좀 밝아 보이고 주가도 싸고요. 그래서 PBR 0.9배, 자기자본 이익률 12%인데 저평가돼 있죠. 세아베스텔 지주는 단기적으로 중국산 특수가 반덤핑 타임라인이 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그 뭐죠, 후판 좀 선박이 들어가는 그 철강 있죠. 그거 중국산 특수광 이제 반덤핑 결정 내렸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요게 특수광뿐만 아니라 뭐 열연 이런데 반덤핑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게 좀 반덤핑으로 결정 나면 이제 중국산이 한국에 들어올 때 비싸게 들어와요. 그럼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부담은 돼요. PBR은 0.5배고 자기자본이익이 너무 낮아요, 이 회사도. 그러니까 더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2만원 초반에서는 이제 저번에 18,000원까지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2만원 초반은 충분한 가격 매력이 있고, 최근 주가 급등 따라가기보다는 기다리는 전략 좀 저는 필요하다. 최근 좀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또 많이 빠질 때 모아가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결국 턴어라운드 하고 이제 좋아질 좀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매력은 있는데 단기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모을 수는 없죠. 흔들릴 땐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해드릴 건 다 해드렸고, 이제 공시만 몇 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LG CNS가 네이버의 그 이제 클라우드 있죠. 이 회사가 데이터 센터 필요하죠. 그래서 임대해 주는 거예요. 코로케이션은 그 이런 이제 IT 장비 같은 거를 외부 데이터에 설치해 줘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네이버가 갖고 있는 그런 장비들 있죠. 그런 서버 같은 요거를 대신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거죠. 데이터 센터 그 공간을. 그래서 금액은 모르고 최소 2.5% 이상이면 공시를 하니까 1,500억 이상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LG CNS 뜨겁죠. 뭐 정말 한 번에 그냥 가버렸습니다. 거기다 네이버도 요즘에 분위기 좋고, AI 이제 네이버 출신들이 신정부 들어서 요직에 좀 앉고 있죠.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요. 이번에는 현대사모가 그 원유 운반선 수주했다는 거 참고하시고, 파크 시스템즈 원자미경 세계 1인데 증설을 한 거예요. 토지 건물 인수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공시고요. 그러니까 공장을 매입한다는 공시인데 이제 거기다가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TSMC가 최근에 방식을 COWSL로 바꿔서 이게 크기가 작아지거든요. 원자미경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수요가 더 늘 것 같고, 매분기 역성장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ISC는 이제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샀더라고요. 지분을 5% 신규 취득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운용 자산이 확인해 보니까 2,500조. 엄청납니다. 그래서 ISC는 테스트 소켓 이제 제조 기업이고, 세계 최초로 실리콘 러버 소켓을 상용화했죠. 실리콘 러버 소켓은 전도성 입자가 포함된 실리콘 소재, 부드러운 소재고, 포고피는 이게 딱딱한 바늘 같은 거죠. 요건 리노공업, 이 실리콘 러버 소어는 ISC가 서로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도 하는데, 주요 고객사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지만 엔비디아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업체에도 이걸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또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지잖아요. 거기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ISC도 주가가 실적 때문에 좀 부진했었지만 좀 나아지는 흐름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이 내용은 ISC 내용입니다. 여기 실리콘 러버 소켓 여기다 끼우는 거고, 유연하고 부드럽고, 다음 포고피는 이렇게 핀처럼 생겼어요, 실제. 그래서 스프링 메커니즘으로 일정한 접촉 압력, 그 다음에 금도금으로 접촉력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잘 이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래서 ISC까지 그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매수를 했다는 거
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11시 좀 넘어서 지금 장이 미쳤어요. 81분. 이제 정말 너무 올라도 걱정입니다. 저 아시잖아요. 제가 좀 보수적이라. 많이 올라도 걱정.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급락할 때는 좀 버텨야 된다. 막 이렇게 좀, 네, 좀 용기도 많이 이제 실어드리긴 하는데 지금은 그거랑 너무 반대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와, 정말 이게 코로나 때랑 똑같아요.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이때? 요 정도 급등장입니다. 근데 그때도 이 정도로 강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중간중간 쉬었거든요. 조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 비교가 안 돼요. 미쳤습니다, 지금 장이. 같이 미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오늘은 또 외국인 사고. 아직 개인 투자분들 어제 1조 5천억 사고 또 오늘 다시 다 팔아버리시고, 외국인은 밭돈 떴지. 뭐 사죠? 반도체 사겠죠? 당연히. 예. 반도체를 왕창 살 것 같고, 그죠? 전기전자 4천억. 예. 화학주, 전기가스, 한전 사겠죠. 파는 건 기계, 뭐 방산이나 이런 거 파는 거죠. 많이 올랐던 거. 증권주.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 팔아버리고요. 이제 못 오른 거 중에 전기전자, 그 중에 하이닉스는 집중 베팅, 또 삼성도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정말 초강세장이고 그동안 제일 못 올랐던 이제 2차 전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오늘 카카오뱅크 뭐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 때문인 것도 같고 반도체 삼성전자 참 3% 오르면 많이 오른 건데 아니 오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아직도 좀 답답해요. 그 다음에 오늘 조선주도 또 뜨겁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주 뭐 오늘 뭐 이건 누구나 예상했겠죠. 뭐 유가 폭락했으니까. 그 다음에 건설기계 좋고요. 왜 이제 전쟁이 끝나가니까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기대감이 또 붙겠죠. 거기에 또 증권주도 오늘 아주 뜨겁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예. 그러니까 오늘은 9% 그냥 대형 증권사들이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 또 낸드 관련주 오늘 반도체의 날이죠. 오늘은 네, 반도체가 아주 좋습니다. 미코도 가고 HBM 아이폰 관련주도 오늘 삼성전기 웬일입니까? 예, LG노텍 좋습니다. 네, 그리고 OLED도 오늘 좋고 코롱인도 아까 진짜 예, 좀 긍정적인 리포트 때문인지 모르는데 오늘 12%나 주가 올라버렸고 뭐 다 분위기 좋고 폴더블폰 시멘트 관련주도 좋고요. 건강기능식품 자율주행차 뭐 오늘 그 테슬라 효과겠죠. 그래서 급등을 했고 남북경협주 유리기판 뭐 네, 비료 관련주도 오르고 네, 전쟁이 이제 끝나가는데도 비료도 오르네요. 네. 옛날 같으면 이렇게 보통 반대로 가는데 아무튼 그랬고 롯데정밀학 좋고요. LNG 뭐 건설주 다시 요새 좀 빠졌는데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다시. 다만 오늘 좀 빠진 건 이제 최근 이제 전쟁으로 많이 올랐던 섹터는 일단 급락입니다. LPG 관련주도 급락. 예. 그러니까 SOL도 오늘 그냥 하루 만에 유가 폭락해 버리니까 빠지고요. 도시가스, 정유주, 예. 항공기 부품, 방산이죠, 방산. 예. 방산 특히 LIG 넥손이 미사일 그것 때문에 올랐거든요. 네, 오늘 이제 급락. 원전도 너무 많이 올랐었죠. 예. 그러니까 좀 뭐 그렇다고 빠지는 건 아니에요. 예. 견조합니다. 좀 쉬는 거고 그리고 오늘 항공주 좋고 보톡스나 이제 피부 미용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랐던 섹터들 좀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 시장은 이대로 오후에 더 올라서 끝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근데 일단 3,000을 훌쩍 넘은 상태에서 아주 급등장이 이어지고 있고 LS 일렉트릭은 요새 좋은 뉴스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뉴스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간다. XAI 아시죠? 이건 한번 분석해드렸죠. 저번 예전에 한번 함께 배우기에서 그 XAI 일론 머스크의 AI 거기에 배전반. 근데 엔비디아도 지금 이게 생태계에 들어간다는 뭐 내용이 나오니까 또 급등하는 것 같고 한전이 15%. 카카오뱅크, 한전, SK스퀘어, 대한항공, 현대오토에버, 삼성전기, 현대미포, LS 뭐 다 고르게 오르고 있고 방산주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로봇 관련주 하이젠 RNM이 급등이고 펩트론, 2차전지 에코프로 오늘 반도체 날이고요. 이오테크닉스 급등했고 ISC 다만 이제 HLB 쪽은 좀 안 좋고요. VT 화장품은 좀 부진합니다. 카페24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 최근에 올라 좀 쉬고 있고, 그리고 시총, 그 다음에 거래 많이 나오는 쪽에서는 오늘 어쨌든 뭐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가 좋은 분위기고, 코스닥 쪽에서는 잠시만요. 오늘 로보티즘 오늘 좀 빠집니다. 근데 KPM테크, 뭐 DNT, 제주반도체, 엔캠, 뭐 펩트론, GST, 요게 액침 냉각이죠, 그죠? 예, 두산테스나 그리고 흥구석유 이제 뭐 전쟁 수혜주로 올랐다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흐름으로 시장이 좀 전개됐다. 그래서 이러고 끝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11시 지금 10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송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오전 10시에 또 라이브, 10시 10분에 라이브 있으니까 그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안 오른 거 찾아보세요. 못 오른 거 중에 지금 안 간 거 뭐 있나. 몇 개 보이긴 해요, 저는. 보이긴 하는데 그런 쪽이 지금은 좀 낫겠죠. 너무 오른 거보다. 예. 자, 그래서 한번 잘 또 고민해서 예, 좋은 결과 있으시고, 정말 시장이 뭐 너무 좋아도 걱정, 예, 안 좋아도 걱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